안녕하세요. 대여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파커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전 영상에서는 이 파커스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커스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도 한번 시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실적 개선은 대체 언제쯤 나오는가를 메인으로 주제를 삼고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오늘은 좀, 주주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볼 거는 낮아지는 실적과 올라가는 부채 비율입니다. 재무상으로는 정말 최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뭐 부채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뭐 다른 데에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외형 성장이 일어나면서 일부 투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파커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이 매출 감소, 이 외형 성장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도 부채 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을 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커스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본인 의지와는 좀 다르게 의도치 않게 홀딩 기간이 좀 길어지는 종목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종목들의 가장 힘든 부분은 이 제한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 자체가 좀 제한되어 있고, 홀딩 기간이 좀 길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소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다루는 업체가, 매체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저희 대기업에서는 국내 상장된 모든 기업들을 담당 멘토님들이 분석을 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손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의 특정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커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커스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차트 보시면은 사실상 어, 유의미했던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데는 딱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먼 얘기지만, 너무 과거지만 거의 10년 전, 9년 전인 2015년도, 그리고 2018년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주가 상승의 유의미한 주가 상승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가 상승이 왜 나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자, 일단은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LED 기술을 접목한 이 피부 미용기기, 이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ED 관련해서 LED 사업부의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뭐 큰 성장을 진행을 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매출은 이 프린터 제품에, 프린터 부품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해당 2015년도에 주가 상승이 나왔던 이 재료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재료가 아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동일한 재료로 주가 상승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들은 어디느냐? 그리고 왜 주가 상승이 나왔느냐? 실적이죠, 실적. 이 실적 개선 부분에 따라서 주가 상승을 좀 강하게 했었더라고요. 이때 이제 2018년도 때도 그렇고 2021년도 때도 그렇고, 이때가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어떤 걸 봐야 하느냐면은 실적을 봐야 합니다. 실적을. 앞으로의 실적을 봐야 하는데, 지금 뭐 실적이 좋지가 않죠.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3년도 실적도 보면은 적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평균치를 내서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많아봐야 700억이거든요. 많아봐야. 뭐 물론 잠정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가격을 매줬을 때 4분기도 비슷한 매출이 나온다고 했을 때 대충 7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아닌 반대로 이 외형 축소가 나오고 역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와 그리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 지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적자 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뭐 턴어라운드를 진행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봤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유보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BPS 또한 그러다 보니까 BPS도 자체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다만 좀 볼 수 있는 게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이 5%에서 4% 정도 나오니까 이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가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진행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원자재 원가 상승이랑 그리고 뭐 헬스케어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초기 광고 비용이 증가가 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다 부질없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신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241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장기평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해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241선을 맞고 다시 신저점, 이런 경우로 이제 보통 장기간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이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짧게는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커스는 실적 개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이 나오긴 좀 다소 힘든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실적 개선이라던가 턴어라운드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좀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위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악성 물량이 현재 두텁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좀 지켜가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 파커스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실적 개선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